내가 사실은 고민이 사실은 많았는데 과연 이 강의를 보는 너무 뭐야 좀 잘해주셔가지고 여러 개친들이 섞여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저 처음에 컬러링을 짜는 거는 이제 디자이닝을 돌릴 수 있는 것까지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정하는데 여러 이제 기획실도 또 다 들어와서 수정하고 다 했는데 재밌는 부분도 또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하고 프로그램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 있잖아요. 제가 타겟 자체가 딥러닝, 그러니까 일반적인 AI 강의가 아니라 딥러닝에 대한 강의니까 딥러닝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딥러닝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편한 툴이 제가 보기에는 파이코치라는 툴이에요. 근데 파이코치를 돌리려면 원래 좀 파이썬에 대한 개념 좀 알아야 돼요. 이제 파이썬 워낙 쉬운 언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파이썬을 몰라도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공부를 있는데 처음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파이썬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냥 어차피 목표한데 가가 있으니까 그냥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치를 갖다가 실습하는 건 그걸 프로그램을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프로그램은 그냥 제가 구글 프로그램을 다 노트북 이런 거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이 정도는 할 거고 원래 프로그램을 하려면 직접 짜봐야 되는데 에러를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쓸데없는 것같으니까 그건 다 생략하고 그냥 꼭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는 제가 강의를 제가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주제가 헬프치 교과서라는 주제고 머신러닝이라는 주제고 머신러닝 교과서 헬프치라는 거죠. 우리가 머신러닝 전체를 헬프치로 하는 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머신러닝을 다 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듯이 이제 이 책은 앞에 머신러닝이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딥러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머신러닝은 안 할 거예요. 이게 딥러닝만 할 거예요. 딥러닝 쪽의 부분에 들어가서 할 거고 오늘 그래서 이 딥러닝 부분에 들어가서 몇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보니까 앞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저번에 다 말한 몇 가지 이론들이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인공신경망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12장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 뷰를 조금 이제 다르게 만들어 본 건데 저번에 이제 그 2차원 우리가 이제 히드레어가 없는 리니어 이론 자체를 이제 여기가 어댑티브 리니어 이론을 아달리면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웨이트하고 별표를 있으면 이렇게 해서 더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나온 다음에 클래스 그 예측되는 나온 값하고 그 다음에 원래 정답하고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오차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이제 최적화한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그 오차가 이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네트워크를 최적화한다. 그래서 이게 코드로 가서 이 값을 구한 다음에 백워드로 통계분 방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의 웨이트를 우리가 최적화하면은 쉽게 그 웨이트를 최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글씨 하는 거를 이제 할 텐데 나중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번 시간에 다 설명한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제에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간단하게 아니라 정사관법이 이게 지금 그 타겟이 지금 저희가 에러잖아요. 에러를 그리는 값을 하는데 그 에러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모르는 거야 원래는 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사관법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천천히 내려가는데 눈앞에 이쪽에 이렇게 지역적인 글자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 내려가다가 그럼 여기가 안 내려갔나 보다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전역 이 수속값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을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건너뛰는 이 곡잡을 건너뛰는 비율 이걸 갖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제 왔다 갔다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율들 자체가 학생들 자체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 머신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냐면 동작이 없어. 그냥 경험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게 하면 너무 천천히 내려가서 지역 최소값을 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얘가 막 왔다리 갔다가 잘 안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꽤 중요해서 거기 이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많이 돌려본 이론 저거 이제 논문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투치가 또 할 거고, 파이투치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제가 써본 바람은 되게 편한 글이고, 그래서 이런 도큐멘터를 보면은 파이투치가 이렇게 잘 정리가 다 됐어요. 저도 이 파이투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 잘 모르고,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구성하게 돼 있고, 파이투치가 뭐냐면, 토치라는 그 딥러닝 사이언스 툴이 있어요. 토치. 그래서 그거를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넣었어. 그래서 이름이 파이토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토치 설치하면 토치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토치 라이브러리 설치가 돼서 파이토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파이토치가 이제 이제 토치의 텐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텐서 여러분들이 이제 뒷면에 나오면 이제 텐서라는 용어에 이제 친숙해야 되는데 텐서 플로우라고 또 구글에서 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럼 텐서가 뭐냐? 그냥 행렬 아시잖아요,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다른 이름인데 매트릭스에 있는 엘리먼트에다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야. 텐서 밑에다가. 그래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면 편하게 미분할 수 있고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을 더해서 그걸 이제 텐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행렬 매트릭스의
그 행렬을 또 다른 이유로 몇 가지 기능을 통해서 텐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차, 2차, 3차 텐서 같은 이런 텐서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텐서 라이브러리들이 다 있고, 그리고 GPU 연산을 이렇게 다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텐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동 미분이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볼 건데, 하여튼 목적 계산 그래고 이것도 되게 가격도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법정파를 전에 말한 것처럼 팩프로파게이션을 잘 할 수 있게끔 해놨다. 그리고 그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이렇게 분명히 그 모델 그 히든 레이어 모델 저번에 만들었다는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으면 중간 이제 히든 레이어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을 잘 쉽게 쓸 수 있게끔 그 뉴럴 네트워크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고 조립하듯이 원하는 대로 이제 싹 나오면 돼요. 그 대신 이제 레고도 조립할 때 이렇게 아구가 입력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싸우려면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블럭이.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네트워크 쌓을 때 네트워크 사이에 그 분량만 잘 맞게 쌓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말했듯이 이제 경사관법 같은 걸 경사관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데 그 이제 경사하관법이 좀 몇 가지 한계들이 있잖아요. 아까 로컬이 바뀌고 뭐 속도도 그렇고 막 전형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그 최적화 옵티마이저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경사학까지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이런 걸 그냥 갖다가 블록 끼듯이 맞추면 돼요. 맞추면 되는 거에서 편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잘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건 그 딥러닝을 하려면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이 과정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만약 지도학습이라면 라벨하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고 라벨이 따로 있으면 그 두 개를 붙여서 하나의 센서로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이제 뭐 이제 그 레퍼런스 같은 걸 조절을 해서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지 크기를 갖다가 똑같이 바꾼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몇 가지 그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데이터 로드에서 그런 기능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센스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동적 계산 그래프가 그래서 객관적인 패턴 인터페이스고 GPU를 이용하면서 이제 크다 그러니까 호랩에서는 여기 팔토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개별적으로 노트북이나 할 때 팔토시 설치하면 투다가 깔려있으면 내가 투다 그러니까 GPU가 깔려있으면 그 투다 라이브를 자동으로 밀고 들어와요. 이렇게 잘 이렇게 되게 편하게 돼 있고 원래 이런 투자가 없고 막 그럴 때는 되게 복잡했는데 이런 GPU 가속기를 잘 연동할 수 있게끔 투자 패널과 쉽게 연결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요새는 다 팔토시를 써서 다 하고 텐서플로우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쓰이는데 여기가 처음에 작업할 때 저도 팔토시 나오기 전에 텐서플로우를 작업을 몇번 해봤는데 텐서플로우보다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이고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구글 콜에도 아까 유일도 이제 돌려봤는데 저는 구글 콜에도 할 겁니다. 구글 콜에는 사실은 이제 쓴 사람, 써본 사람도 있고 안 써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구글 클라우드 그때부터 노트북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글 콜에 노트북 인터페이스인데 약간에서는 이제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
되는 환경으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것처럼 공을 드라이브해서 백엔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달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쓸수 있게 하는데 이걸 쓰는 제일 큰 이유는 여기서 GPU T4를 제공해줘요. GPU T4를. 그래서 보면 운영체제는 이제 우분투 리눅스고 그다음에 파이썬 3.1을 쓰는데 그 T4를 제공해줘요. T4를 혼자. 근데 많이 쓰면 이게 혼자를 많이 쓰면 금방 달아지는데 T4에서 쓸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야 돌릴 때 T4 라이브러리를 설계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렉에 T4에서 웬만하면 쓸만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코렉 T4를 쓰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에서 얘네들이 주요한 라이브러리들은 다 깔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설치할 필요 없이 인포트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로 이번에 인포트 하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 쿠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T4를 쓰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이 사실 이제 그 텐서를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행렬인데 각각의 행렬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랭크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랭크 제로는 이제 같은 아이고 달라. 랭크 1은 이제 한 줄만 있는 거 비슷하거든요. 랭크 2는 이제 행렬. 랭크 3는 뭐 헌터. 이게 뭐 무한대 확장이 가능하고 벡터는 무한대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벡터 공간으로 이해하면 이제 되게 편한 게 이제 많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토치라는 거는 이런 토치, 토치라는 거 이걸 기반으로 토치가 설계되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매번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텐서가 먼저 실습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번 시간이 제일 지루한 시간 중에 하나인데 텐서를 실습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행렬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정도 실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루해. 근데 또 안 하고 넘어가면은 텐서하고 익숙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좀 익숙하게 그래서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조금 익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텐서 학습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텐서하고 로드하는 함수를 이 과정에서 코드에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하면 될 것 같고 토치를 인포트하고 넘파이를 인포트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어느 수준에 왔을 때 완전 파이썬의 함수예요. 넘파이는. 그래서 파이썬에도 이제 수식 계산을 잘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넘파이의 어레이하고 토치의 텐서하고는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인포트로 돌려보면 토치하고 넘파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조금 나중에 지금은 런타임 유형을 T4로 할 필요 없지만 CPU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T4로 해야 됩니다. 여기 런타임 유형을 변경시킬 수 있고 T4를 쓰면 이제 T4를 써요. 근데 저는 이거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근데 이제 무료도 이제 T4까지 나오는데 T4를 이제 많이 쓰면 이제 이게 합산량이 줄어드니까 이 정도 작업할 때는 T4를 쓸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텐서를 정의를 할 때,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텐서를 선언할 때, 이게 아까 파이썬하고 이제 파이썬에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어레이를 선언을 하고, 그 어레이를 텐서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야, 돌려봐야 다 안 들어가? 아, 그럼 재미없지. 어디 가서? 아니,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뭐야? 나도 이걸 지금 하고 있어, 이거. 테더링 해야 돼, 테더링. 안 그러면 재미없어. 빨리 테더링 해요, 빨리 테더링. 테더링 해서. 돌려봐야지 재밌지. 이거는 안 돌리고 재미없어. 말만 들어가서. 우민형님 테더링 했어? 네. 있어요? 다 공유도 됐잖아. 테더링 해요. 분명히 판정이 다 해야 돼. 알겠어요. 대전이 들어오는 비밀이 어디 갔어? 알겠어. 큰일 났네. 너 하나도 안 보이네. 근데 다 보이죠? 네? 안 보여? 아니, 다 찍고 보이죠? 그럼 됐어. 다 보여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 넘파이에서 A라는 이제 레어를 벡터 1, 2, 3 하고 B는 어레이 바우리오 이시를 상위로 선언을 해서 이제 어레이를 선언한 거야. 어레이를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어레이를 선언해서 이거를 토치점 텐서라는 걸 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토치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나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나도 잘 몰라. 그러면 토치에서 텐서를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까 여기 텐서 라이브러리잖아. 아니면 이거는 토치 나게가 되어 있으니까 토치 도큐멘터리 보면은 이 토치에 보면은 여기 막 이 텐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리고 이런 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서 할 필요는 없고 보통 그 코드들이 잘 돼 있어. 그래서 분명히도 이제 뭐 케빈은 나갔지만 파이토치 갖고 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케빈 같은 경우는 보니까 파이토치 잘 안 쓰고 자기가 직접 로코딩에서 쓰더라고.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에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를 쓰는 사람도 있고 로코딩에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토치점 텐서를 하면은 이게 텐서로 바뀐 거예요. 여기 보면 텐서 1, 2, 3, 텐서 4, 5, 데이터 타입은 토치고 인티저 3이다. 이렇게 토치를 바꾼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할 때는 왜 토치로 바꿔서 사용해요? 이게 잘 안 보여. 여러분. 안 보여. 떠도 안 돼. 줄여야 되나? 저기 확대? 맞는데? 앞 구슬이 뭐 기울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A는 아까 어레이라고 그랬어. A. A는 어레이고 그 다음에 TA는 텐서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토치점 이즈 텐서 A냐 A가 텐서냐 아니면 TA가 텐서냐고 그랬더니 A는 텐서가 아니고 텐서도 이거는 텐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레이가 뭔데 어떻게 나와요? 예, 어레이는 그냥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벡터. 아까 한 줄로 되어 있는 숫자 1, 2, 3도 이렇게 갖고 아니면 0.5, 0.7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어레이를 이렇게 텐서로 바꿔주는. 왜냐면 우리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 공간은 그냥 이렇게 1천, 2천, 3천으로 이렇게 있다. 여기 데이터 이렇게 이해를 해 있다. 뭐 매트리스 보면 막 데이터가 불러가잖아. 어레이가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텐서를 바꿨고 그냥 우선은 이 과정이 아까 말했듯이 그 매트릭스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파이썬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 개념만 좀 비행기에서 프로그램 모른다는 개념만 알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텐스 요거는 넘어가기 요 정도까지 넘어가야 돼. 그래서 텐스를 두 번째 만들 때는 토치에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토치 원 하면은 원으로 풀어진 텐서가 이제 그 쌓이는데 토치 원 2, 3이라고는 이제 2 곱하기 3 행렬이 2 곱하기 3 이제 너무 어렵다. 2 곱하기 3 하여튼 행렬 그 정보 그러니까 로우가 2 콜럼이 3인 그런 벡터가 만들어있잖아요. 근데 원으로 다 채워라 이거야. 그럼 텐서야 이것도 텐서. 그래서 이렇게 손하나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토치가 2, 3 2하고 3에 토치 사이즈인데 좀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데 헷갈릴 텐데 이게 보면은 이게 2,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우가 2개야. 로우가 2개고 컬럼이 3개. 이게 나중에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이게 8cm하고 돌려보면 로우하고 컬럼하고 헷갈리면 얘가 뭐라고 레포트를 해요. 근데 그 레포트를 못해서 곱하기를 잘못하면 0 엉뚱한 결과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행렬 계산하고 토치 계산하고 똑같아. 아니 토치는 아까 말했듯이 행렬 값에다가 미분 가능한 하게 몇 가지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여튼 중간에 하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랜드를 하면 랜드 같은 거 많이 쓰는데 랜덤이잖아. 랜덤한 값으로 이제 이걸 이렇게 텐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랜덤 값을 만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 기하학습은 워낙 친숙한데 랜덤 값을 만들 때 시드를 처음에 주죠. 시간 똑같잖아. 그래서 시드를 일정하게 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드를 줘서 이제 랜덤 값을 만들어. 랜덤 뭐냐면 랜덤하게 만들어. 근데 그럼 시드는 왜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아예 랜덤만 할 수는 없고 어떤 처음에 시드를 기준으로 해서 복잡한 랜덤하게 만드는데 그 시드를 같이 주면은 랜덤한 값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랜덤한 텐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타입을 이렇게 인티저 3에서 인티저 6자로 변하고 그 다음에 플로팅에서 뭐 인티저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에서 플로팅 변하고 이런 것 좀 중요하거든요. 텐스 자체가. 왜냐면 우리 연산을 할 때 플로팅 공간을 사는지 인티저 공간을 사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바뀌었잖아요. 형이 바뀐 거예요. 인티저 3위는 32비트 갖고 인티저를 표현하는 거고 인티저 6자는 64비트 갖고 인티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내가 무박사한테 물어봤어. 야, 혹시 저기 이 텐서 이거 도장 가르쳐줘야 되냐? 무박사가. 그래, 이거 실제로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도 나는 가르쳐서 봤어. 이게 트랜스포머는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열과 행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로우가 3개잖아요. 그리고 이 컬럼이 5개. 여기가 하나, 둘, 3개가 그 안에는 또 5개의 요소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요거를 갖다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렇게 그걸 바뀌어. 이렇게 요 디멘션 대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우가 5개로 바뀌었고 각각의 그 로우에 대해서 컬럼이 3개 트랜스포즈 많이 시켜요. 트랜스포즈 시키는 이유는 곱하기 할 때, 행렬 곱하기 할 때 트랜스포즈 시켜서 곱하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시켜서 곱하기 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나누기도 해. 그래서 토치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30개 이렇게 데이터가 한 행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모집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나누고 근데 나누기도 리쉐이프도 많이 하는데 그 어떨 때는 막 잘못하고 막 숫자가 남고 그래. 근데 막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그런 거 몇 개 잘못된다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이런 거 한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수도 이게 이제 말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제 5차원 계열처럼 보이는데 사실 중간에 이런 의미가 없어요. 중간에 왜냐면 그냥 여기에 여기 엘리먼트가 들어갈 수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차수를 제거하면 우리가 스피드라는 걸 쓰면 이렇게 속도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드를 이렇게 원으로 나와서 이제 랜덤한 수치를 만든 다음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는 이런 거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민 제로하고,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인 사이드 5위에 이제 텐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바로 텐서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텐서를 이제 조금 뒤에 보겠지만 텐서는 보통 그냥 데이터 읽을 때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텐서 조작 복잡하기 때문에 재미없어서 우선 넣어봐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는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차원의 텐서를 그냥 곱해주는 거. 그래서 차원 틀리면 못 곱해줘. 민도 x 제로에 대해서 민이야.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거 진짜 많이 써. x 제로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x 제로에 대해서 민을 구하라는 건 뭐예요? x 제로는 제가 첫 번째 디멘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차원 디멘전. 그래서 x 1은 2차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1차는 뭐냐? 1차는 로우예요, 로우. 요게 2차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요게, 요게 로우가 이게 2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칼럼이 2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x 제로에 대해서 민을 구하라고 그러면 요 콜럼, 첫 번째 요 콜럼에 대해서 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텐서 우리가 만들었어. 근데 텐서를 만든 목적이 보통 사람의 몸무게하고 키를 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면 이 하나의 데이터가 사람 A의 몸무게와 키, 사람 B의 몸무게와 키, 그렇게 사실은. 네? 근데 여기서 x 제로에 대해서 민을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몸무게의 민을 구하라는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 엑시스를 써서 우리가 그런 민도 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구하고 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엑시스에 고정을 한다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인데 이게 저기 뭐야?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행렬 고등 때 배운 거야. 문과도 행렬 배우잖아. 문과 행렬 안 하나? 배웠죠? 행렬 곱하기는 뭐가 맞아야 돼? 앞에 행렬의 뒤하고 차수하고 뒤에 행렬의 앞에 차수가 맞아야 돼. 2 곱하기 5 행렬 곱하기 2 곱하기 5 행렬은 안 돼. 행렬 3행렬 거. 곱하기가. 왜냐면 이렇게 로 콜럼하고 이 콜럼하고 곱해지는 게 때문에 이 콜럼하고 이 콜럼 내적이야, 내적. 행렬의 저도 행렬 기억이 안 나요. 행렬의 곱하기는 내적이야, 내적. 내적. 그래서 내적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행렬 곱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쪽 거하고 위에 2는 이쪽 행하고 크기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2 곱하기 5 행렬하고 3 곱하기 5 행렬은 곱하기 할 수가 없어. 2 곱하기 5 행렬하고 5 곱하기 3 행렬을 곱할 수가 있어. 그럼 2 곱하기 5 행렬 곱하기 5 곱하기 3은 뭐냐? 결과는 2 곱하기 3이 나와요. 2 곱하기 3이. 결국은 내절이었어요. 알았어, 내절. 내절. 행렬의 곱하기 내절이야. 하여튼 행렬은 다루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곱하기는 멀티플라이 하면은 그냥 차수가 차원 똑같은 엘리먼트끼리 곱하는 거고, 행렬 맨 멀은
그 행렬 곡선이네요. 행렬 곡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그 T1이 뭐였냐면 T1하고 T1이 아까 T1이 그 5위 행렬이었잖아. 5위 행렬. 그럼 T1하고 T2를 곱하면 5위 행렬하고 5위 곱하기 5위는 안 되니까 이거를 뒤에 걸 갖다가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2호로 바꾼 거야. 아까 트랜스포즈 했죠? 우리. 이거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이야 이러면 씨 트랜스포즈 했잖아 우리가 아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트랜스포즈에서 바꿨잖아요.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이걸 트랜스포즈하면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바뀐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곱하기를 해주는 거야. 멀티플라이. 그러면 아까 5 곱하기 2에 2 곱하기 5의 행렬이 됐으니까 우리가 트랜스포즈 시켰으면 2 곱하기 5잖아. 그 5 곱하기 5 행렬이 나오는 거야. 5 곱하기 5 행렬이. 그리고 이제 T6는 T1을 트랜스포즈 시켜서 T2로 곱한 거야. 그러면 아까 5 곱하기 2였는데 2 곱하기 5에 5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그 인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이제 이제 노멀라이저를 구하는데 이것도 이제 저도 막 헷갈려. 이럴 때는 저도 막 헷갈리는데 아까 엑시스라는 말 썼잖아요. 엑시스는 앞에 거고 디멘전을 쓰면은 그러니까 디멘전은 이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노멀을 디멘전을 쓰면 그 T1 텐서에 T1 텐서가 어디예요? T1 텐서가 이런 텐서인데 이런 텐서에 디멘전 1은 이쪽이다. 이쪽에서 노멀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5개의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가 나와. 그러니까 스퀘어에서 더한 값이 나와. 이런 거는 나도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디멘전하고 얘가 맨날 헷갈려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할 때 이렇게 한번 미리 한번 해봐. 디멘전하고 엑시스가 중요한데 막 헷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나도 이제 정신이 없어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는 쓴다. 그래서 MP 스퀘어 루트도 엑시스 1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스퀘어 루트를 이게 이제 요 함수하고 요 함수하고 똑같아. 요 함수하고 리니어 요 함수하고 요 함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잡아야 돼 이런 문법 있어요. 제일 잡아야 돼 이런 문법 있어? 제일 마지막 이 문법 잡아야 돼. 꼬이는 꼬이. 근데 이게 이제 파이썬 문법인데 그 스프리트 한 거예요. 6개의 이런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스플릿을 3개로 나눠라. 그 3개를 나눴어. 그래서 3개로 나눈 이 스플릿을 가지고 프린트해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한다. 그러니까 스플릿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파이썬 문법이에요.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쓴다. 나도 맨날 프로그램 찾는데 남 찾은 프로그램이 없다지. 이거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죠? 그냥 파이썬 문법이고. 왜냐면 파이썬 언어가 되게 편한 게 자가 똑같잖아. 파이썬도 모든 게 다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객체이기 때문에 속성이 되게 좋은 게 많아. 속성이. 그래서 함수가 그 안에 다 내장돼 있어요, 객체가.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넌파이를 쓰는 이유가 이건 다 객체로 다루다 보니까 뭐 한 가지 계산할 때마다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넌파이를 안 씁니다. 그 넌파이를 파이썬을 쓰면 이제 넌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요. 수학 때 계산으로. 그걸 쓰는 이유가 넌파이는 그 객체를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C의 그 배열처럼 이렇게 만들어놔. 근데 이거 객체만 하면 뭐 계산을 할 때가 막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넌파이를 쓰는 거고 여기도 이 T-스플릿 한 것 자체가 토치 첨부하면 이게 저기 뭐야 그 첨부된 텐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텐서 그 배열로 이렇게 객체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이렇게 객체로 들어가서 프린트를 하면 그 아이템들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당시 그 파이썬하고 파이토치도 파이썬을 갖고 한 거니까 파이토치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들어가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파이토치도 토치를 갖고 왔기 때문에 다 객체로 나와요. 그 안에 다 어트리뷰션하고 속성이 다 있는 거야. 속성이 어트리뷰션인가? 메소드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메소드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맞지? 이겁니다. 그거는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분들하고 빨리 보시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언어가 되게 쉬우면서도 과학 기술 쪽에서는 이제 다 파이썬이야. 오픈 진영은 다 파이썬이고. 왜냐면 언어가 되게 쉬워요. 초보자들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과학적인 툴을 잘 만들어놨어요. 아까 넌파이 사이클 러너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배우기 쉬워. 안 배워본 사람들은 그냥 프로그램 자바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돌려보면 금방 파이썬 배우는 거지. 그지? 얘가 천재를 사는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드를 이렇게 다 나눌 수도 있다. 그래서 탭도 할 수 있고, 탭이라면 붙이는 거. 이게 중요해서 알고 넘어갔어요. 탭 붙이고, 뭐 스택 쌓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 몇 가지가 이제 그 토치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텐서는 이제 그 파이토치는 이제 텐서를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되고 이제부터 이제 그 파이토치의 또 다른 기능이 이제 데이터 로드에 대해서 이제 그 딥러닝에서는 데이터를 읽고 풀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서 그거를 이렇게 훈련 데이터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 왜냐면 일이 많으니까 다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작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파이썬적 작업을 이렇게 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 로더 텐서에서 데이터 로더를 이용해서 이제 그 파이토치 데이터 로더로서 텐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끝까지 그냥 한번 내려놔. 강아지 나오는 거, 고양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파이토치 아까 유틸리티 파이토치가 이제 여기 보면은 파이토치의 그 토치 비전 있잖아요. 토치 비전 있고 토치 오디오가 있고 토치 텍스트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파이토치 내에 이런 데이터셋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치만 가지고도 데이터셋을 로딩해서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파이토치가 그 이미 훈련된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치에 있는 라이브러리만 사용해서 우리가 딥러닝도 할 수 있고 뭔가 시스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강의 시간의 마지막에 할 거예요. 번역할 때. 스트레스폰 번역할 때. 그 파이토치에도 좋은 모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로더 지금 몇 시야?
그래서 그 데이터 로더는 코치.6점 데이터의 데이터 로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코치를 만들고 나서 이 코치를 데이터 로더를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 설명서가 나오지만 클래스 데이터 로더 클래스 하면은 이 데이터 로드에서 그 데이터 로더가 이제 그 객체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로더 객체가. 여러분 플로가 하시는 분 무슨 이해되잖아요. 데이터 로더 객체가 만들어진다. 이 데이터 로더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 우리가 주어진 이 필요한 코치 텐서를 가지고 이 데이터 로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 로더를 하나의 그 요소들 엘리먼트를 프린트해 보면 이렇게 텐서가 6개가 딱 나와. 그래서 데이터 로더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항상 고체 지향은 그 데이터 로더 같은 이런 클래스를 쓰면 그 클래스가 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돼서 거기서 이제 작업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배치 사이즈 3으로 이걸 나눠라. 이게 이제 중요한데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이제 조금 뒤에 볼 건데 훈련을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훈련을 안 하고 데이터를 좀 나눠서 해요. 이걸 배치 사이즈를 데이터가 나눠가지고 그래서 어떤 배치 단위로 돌리고 그걸 다시 또 에폭 단위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안 하고 데이터가 많으면 중간중간 잘라서 한 번씩 돌려서 업데이트 해.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걸 다시 전체를 다시 그 작업을 반복을 해요. 그 작업을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코미코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아까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배치 사이즈를 3으로 해서 나누라고 했더니 데이터 로드에서 드로우 레스트로 폴스 이거는 뭐 나중에 남은 거는 버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런 거고 T를 배치 사이즈 3으로 나눠서 데이터 로더를 해라고 했더니 배치 사이즈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 로더 믹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 이렇게 편하게 나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데이터 로드에 있다. 근데 그럼 데이터 로드에 기능이 얼마나 많냐? 엄청 많아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서 찾는 수밖에 없어. 데이터 로드 여기서.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챗GPT한테 물어보면 엄청나게 편하게 친절하게 답을 잘해줘. 그래서 프로그램 짜달라고 해도 내가 물어서 프로그램 짜줘 그러면은 금방 짜주더라고요. 잘 들어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참 우리가 언제 프로그램을 배울 그런 거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2개의 데이터를 이제 합치는 건데 이제 이걸 왜 합치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때 아까 일단 라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 사진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트와이즈 각 픽셀마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완전 큰 거. 그럼 이게 개야. 뭐 그다음에 고양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훈련할 때 데이터는 다 따로 있어요. 라벨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이걸 불러와서 이렇게 조인을 해서 실제 데이터하고 이미지 데이터하고 얘가 무슨 라벨인지 대면 0, 고양이는 1 이렇게 붙여가지고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조인트 데이터 세트를 이용을 해서 조인트를 해보면 이렇게 텐서가 이게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y가 이제 라벨 제로냐 1이냐 2냐 3냐 이렇게 조인트를 해서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첫 번째 작업은 딥러닝 이제 데이터 기반이니까 하여튼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게 지도학습이라는 게 뭐냐 라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데이터가 무슨 뭐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놓는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지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 여기서 이제 쉽게 그거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 데이터 로더로서 우리가 배치 사이즈 2로 데이터 로더를 만들었잖아요. 배치 사이즈 2로 배치 사이즈 2로 데이터를 만들었어. 일단은 배치 사이즈 2로 지금 여기서 그 배치 사이즈 2로 그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서 이거를 데이터 로더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배치 사이즈 2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데이터 로드를 배치 사이즈 2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조인해서 붙여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해보니까 그 텐서가 이렇게 하나의 텐서가 데이터가 있고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요 데이터의 라벨은 뭐냐면 2야. 요 데이터의 라벨은 뭐냐면 0야. 무슨 이해해요? 요 데이터의 라벨은 2로 돼 있고 요 데이터의 라벨은 0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4개니까 요 데이터 라벨은 1로 돼 있고 요 데이터 라벨은 3으로 돼 있어요. 이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치 사이즈 돌면은 처음에는 요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데이터 한번 돌리고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고 요 데이터 한번 돌리고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런 과정을 몇 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몇 번 돌리는지 잘 몰라. 우리가 이렇게 학습 복도를 따라서 떼주는 데는 안 들어가는데 몇 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돌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지금 코미코 저기 이영희 본부장이 만들어준 거 있잖아. 코미코 그거 네이블링 할 거. 그거 돌리니까 너 내용이 10시간 걸려. 그래서 10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100번 돌리려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래서 한 달은 돌려야 돼. 제가 뭐 만들어 주신 게 없는데. 아니, 그것도 행사부에 있었잖아. 그거 우리 AI 학습하잖아. 근데 10시간 돌아. 빨리 찾는 거. 그 위치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10시간 돌아가더라고. 근데 이제 아까 요 그림에서 이게 재밌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런 F를 이제 이거를 셔플 우리 카드 쓸 때 셔플을 하잖아요. 셔플. 그죠? 카드 쓸 때 셔플 하듯이 이렇게 데이터를 셔플링해 데이터를 섞어서 돌려.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섞어서 데이터를 로드하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가 이거 되게 똑똑해. 하나고. 그래서 이 F를 이제 두 번 할 거야. 레인지 2니까 두 번 할 거고 아까 있는 배치 파일을 한번 프린트 해보니까 처음에 그 F1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요 데이터, 그러니까 라벨 제로 데이터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벨 요 부분에 요 부분 F1 라벨 2 데이터가 그 다음 두 번째 배치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치 2에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라벨 1이 배치되고 라벨 3가 배치돼요. 그죠? 근데 F2에서는 얘가 셔플하라고 부르니까 F2에서는 처음에 배치된 게 라벨 3 데이터가 배치됩니다. 두 번째 배치된 거는 라벨 2가 배치되고 배치에서 배치 1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배치되겠죠. 배치 2에서 이제 쇼플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0, 1 그래서 처음에는 F1에서는 0, 2, 1, 3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3, 2, 0, 1 이런 데이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섞어서 돌려야 되지. 한 데이터만 계속 돌리면 얘가 좀 잘못 편향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섞어서 돌릴 수 있게 편하게 돼 있어요. 하이튼 이렇게 데이터 로드 자체가 할 때 셔플을 해서 데이터 로딩 해라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셔플을 다 해줘.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 이런 거막 임의적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잘 돼 있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되게 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거. 이게 이제 캣독 이미지를 이제 갖고 와서 유튜브에서 갖고 왔고 캣독 이미지를 그래서 캣독 이미지를 갖고 오면 여기 뭐야 한 가지 쿨앱의 워킹 디렉토리는 콘텐츠예요. 콘텐츠. 여기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위에 올라가 보면은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작업하는 거고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많아요. 한번 할 때마다 이런 라이브러리가 그냥 버추얼 모션에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하는 공간은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서 콘텐츠예요. 콘텐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점을 찍고 하면 콘텐츠예요. 그만 이해돼 있어. 응? 하여튼 몰라서 콘텐츠 작업을 나중에 데이터가 어디 쌓여있는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구글 폰에서 작업할 때 콘텐츠 작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 틱톡 이미지를 여기 우리 인터넷에서 여기서 찾아가지고 파일을 풀고 이제 그래서 소팅을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지 보니까 제대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그려지죠. 여기 뭐야? 나도 이렇게 플로트 하는 거는 이거 플로트 하면 돼요. 이건 파이썬에 플로트 하는 거예요. 플로트 라이브러리.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이렇게 돼요. 그럼 나도 플로트 안 몰라. 이런 거 다 긁어와서 다 하는 거니까,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플로트 쇼하니까,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됐어.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뭘 설명을 하면 이 이미지는 쉐이프가 다 틀려. 크기도 틀려. 크기가 틀리잖아요. 근데 딥러닝 학습할 때는 딥러닝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요새는 굉장히 필요하가 잘 돼요.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어느 부분에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성능의 평가를 나누냐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딥러닝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딥러닝 네트워크를 짜고 돌리고 하는 거는 조금만 하면은 금방 깔 수 있어. 파이썬 치고 네트워크 짜서. 오늘도 그 실수였어요. 근데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해서 데이터에 맞춰서 뭔가를 만드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미국 파워 할 때 SOC 데이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 어텐션 알고리즘이에요. 딥러닝 쓰는 거 똑같은 어텐션 알고리즘도 내가 지금 의심을 내서 써. 근데 미국 파워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야. 모의 데이터. 그 중에서 다 때려박아 놓으면은 시스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흠별해놔야 돼. 요거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걸 분석하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뭐 구성문 구성이라든가 뭐 몇 가지 기법들이 있어. 근데 지금 아직 찬스하고 지금 개인의 국가가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작업도 사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능이 많이 달라지고 네트워크 작업을 하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심지 나오면은 자기가 네트워크 잡아서 집에서 돌려볼 수 있어. 데이터가 많이. 굉장히 쉬워.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보면은 이미지 쉐이프가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가 이 이미지 쉐이프를 통일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 라벨도 이렇게 독이면은 일로 하고 아니면은 저기 정으로 해라. 그래서 라벨을 붙여놓고 이걸 조인해버리니까 아까 조인 이제 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이미지가 처음에는 제로니까 고양이 개개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렇게 라벨하고 데이터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가공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헬로월드 그러니까 헬로월드를 금방 갈 수는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 지금 여기 내 코드에도 여기 공유하는 것도 여기 헬로월드가 있어. 엠리스트 1 이거만 돌리면 바로 헬로월드가 끝나.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된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니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야. 여기서 아까 틀리잖아. 항시 그 훈련을 하려면 이 앞에 전소리 같은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갖고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특성들을 잘 뽑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선 앞에 전소리들을 잘 해줘야지 소음이 잘 나오지. 무조건 데이터 때려먹어도 되진 않아. 근데 요새는 워낙 데이터가 많고 막 그러니까 막 무조건 때려먹어도 잘 되는데 이런 비전이나 이런 쪽은 데이터 정리 있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토지 비전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 트랜스폼. 그래서 트랜스폼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텐서를 만들어서 리사이징 해주고 뭐 하는 작업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하이트하고 미드스를 80하고 120으로 정해서 얘 보고 리사이징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준 거야. 토지 비전의 트랜스폼이라는 그 라이브러를 사용해서 명령을 준 거야. 근데 토지 비전에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 똑같이 조금 틀려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균일한 이미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후미코에서도 뭔가 작업할 때 처음에 소문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봤더니 미국 세라믹스 이게 무슨 노이즈가 있고 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꽤 많이 했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데이터 기반의 어떤 노이즈 제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거 써서 노이즈를 일차적으로 제거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돌리면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이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딥러닝. 그 다음에 지루해 하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랜디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토지 비전 데이터셋에 우리가 이제 볼일 이제 그 프리셋인지 요게 이제 토지 비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 헬로 월드 할 데이터야. 근데 요게 그 야누군이 이제 개발했는데 야누군이 이제 이걸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그때 알고리즘 개발할 때는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진짜 그 국제국에서 일종의 그건가요? 이 수평번의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해다가 이게 야누군 구분해서 이제 분명히 알고리즘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숫자 인식이 되게 헷갈려. 근데 이게 98% 정도 되고 할 때 사람도 훨씬 낫지. 몇 가지 해서 로드까지는 이제 끝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소트 뉴럴에서 제가 해라.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용이 저기 그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은 아니고 책도 이거 되게 엄청 두껍더라고. 근데 간단한 내용은 아니고 두꺼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파이썬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파이썬치가 다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쌓아서 훈련하는 건 간단해. 진짜 그게 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좀 이렇게 데이터를 다룰 줄 알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해. 그런 건 이제 논문 읽어보고 하면 다 알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 로드까지 했으니까 이제 파이썬치에 이제 신경망을 이제 쌓는 거 그까지 하고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리그레이션 모델을 이제 만들 건데 하나는 파이썬치를 안 쓰고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하나는 이제 파이썬을 써서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1차원 우리 왜 직선 있잖아요. 직선 가지고 이제 피팅을 하는 거야. 정확히 예측을 하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잘 맞는 이제 예측 모델이 뭐냐 뭐 이런 거야 사실. 그게 1차원일 거 아니야.
비교가 있는 WX 곱하기 B. 옛날에 말하면 뭐 AX 플러스 B 그렇잖아요. 근데 그 빅러닝에서는 AX 곱하기 B 이렇게 안 하고 W 맨 X 플러스 B가 되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WX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그 처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솔직히 기능을 안 쓰고 이렇게 이별레트 하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파이토치를 써서 이렇게 이별레트를 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이제 플롯을 잘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여기 풀치하고 엔파이하고 넷으로 라이브러리 타입으로 쓰면 이제 타입으로 인풋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차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X의 0부터 10개의 데이터를 만드는데 Y가 이런 데이터가 되게끔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플러스 해보면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이 데이터에 맞는 이제 그 1차원 리그레션 모델, 그걸 그냥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해요. 왜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그러냐? 나도 처음에는 왜 리그레션이냐? 획이라는 느낌이 획이. 그래서 하여튼 역사가 있어. 그냥 하여튼 리그레션 모델, 그냥 획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데이터 로더로서 우리가 이걸 X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시키고, 그 다음 Y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그 조인해서 트레인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그 배치 사이즈 1이라는 거는 한 개씩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 로드에 섞어를 해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플레인 데이터 로드는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이거 아까 배운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냥 X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노멀라이즈 시키고 Y 트레인하고 통일해서 텐서 데이터 셋을 X 트레인 노멀 Y 트레인을 해서 이걸 사이즈 원을 해서 트레인 얘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셋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트레인 데이터 셋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웨이트를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웨이트를 랜덤하게 한번 잡아요. 랜덤하게 웨이트. WX 더하기 B잖아요, 그죠? 웨이트를 랜덤하게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선지점 랜덤인데 웨이트점 리콰이어드 그레디언트를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바이어스도 토치를 잡았는데 지로를 잡았어요. 지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W하고 바이어스를 잡은 거예요. 랜덤하게 W하고 WX,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는 함수에서 A하고 B를 지금 더하는 거야. A하고 B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랜덤하게 잡은 거야. 웨이트가 A니까, 바이어스가 B니까. 그래서 로스 펑션을 그 리스미 스퀘어 L하고, 이게 뭐야? 파워의 미니가 뭐야? 이게 뭐지? MS. 민스퀘어 L하고, 나중에 보세요, 그거. 민스퀘어 L하고 로스 펑션을 잡은 거야. 그 모델을 어떻게 정했냐? 여기서 이 골뱅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펜서 곱하기, 매뉴얼. XB, 모델 XB는 뭐냐면, XB 입력에 대해서 행렬 곱하기해서 바이어스를 구해라. 이렇게. 우리가 모델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근데 이 모델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대칭적으로 쌓아놓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모델을 정의한 거야. 로스 펑션하고 모델을 정의를 했어. 네? 로스 펑션 모델을.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저번 시간 할 때 그 내려갈 경사지 내려갈 때 얼마나 빨리 내려갈지 결정해야 된다잖아요. 그게 러닝이죠. 그리고 넘버 오브 F, 로그 F는 이제 F는 이제 이거를 몇 번 돌릴 건데 최종적으로 200번 돌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로그 F는 10번마다 튀게 이제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함수 정의가 다 끝난 거야. 사실. 요 네트워크의 정의가 다 끝난 거야. 네트워크의 정의.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 파이토치의 기능을 안 쓰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몇 가지 기능을 안 쓰고. 그러니까 뷰럴 그 파이토치의 NM이라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안 쓰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에 대해서 돌려. F만큼 돌려. 그 배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X 배치를 모델에 돌려서 필릭스라는 값을 찾아. 그죠? 여기서 보면은 모델을 불러서 하면은 곱하기에서 바이어스를 더하게 돼 있잖아. 찾아. 로스는 뭐냐? 필릭스라고 y배치의 로스 펑션을 돌려. 인풋과 타겟의 그 민스퀘어 밸류를 찾아서 로스 펑션을 정하는 대로 이렇게 찾아.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필릭션 값은 모델, 그리고 x배치 이 값을 넣어. 그 모델이 저기 곱하기 더하기 바이어스니까 AX. 또 로스는 뭐냐? 로스는 저기 정의되어 있다. 인풋 빼기 타겟. 목표치의 그 차이의 곱하기를 해서 민을 하는 거다. 로스가. 그래서 이 로스를 가지고 백워드를 시켜. 로스를 백워드를 시켜. 이 로스를 타겟은 로스니까 로스하고 백워드를 시켜. 그래서 그 웨이트를 로스하고 백워드를 시킨 다음에 그 웨이트를 이 웨이트 그레디언트를 곱하기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서 아까 양점에 러닝 레이트 있잖아요. 곱하기 해서 웨이트를 빼. 저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새로운 UW는 W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되고 에타 곱하기 미분값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빼기 이거는 똑같아요. 웨이트는 웨이트 빼기 웨이트 그레디언트 평균값 곱하기 러닝 레이트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값을 준 거야. 네? 저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랑 똑같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과정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열어야 되나? 과정하고 똑같이 되는 거. 똑같이 이렇게 새로운 뉴 바이어스는 기존 바이어스 빼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평균값이었잖아. 그죠? 정사도 평균값.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줬어. 주고 나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거 교정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 벤치 돌리고 그다음에 F 돌리고 그래서 로그 F5만큼 손실 그 차이가 얼마인지 로스 펑션을 갖다가 프린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금방 나와요. 손실이 점점 줄어들어서 F 배수의 손실이 0.01 돼서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이좀 이해가 되죠?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 좀 이해가 되죠? 너무 이게 강의가 길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한정치를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저번에. 그죠? 바이어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네? 우리가. 그래서 이 파운트하고 바이어스를 계산을 해서 계속 이걸 업데이트 이제 시켜준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썼잖아요. 이렇게. 이 값에서 이 W하고 D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준다. 타겟은 로스 펑션이고, 로스 펑션을 최저로 만들기 위해서, 옵티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로스 펑션을 백워드하는 로스 펑션을 최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레디언트를.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런 결과가 한번 볼 때마다 손실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로스가 손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손실이 되고 최종적으로 나온 값은 뭐냐? 최종적으로 나온 값은 이거야. W가 기울기가 2.6699 어쩌고저쩌고 절편이 4.87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곡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좀 훈련한 거야.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냥 보통 이제 파이썬에서 그 한수 제공돼요. 한줄이야. 한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줄로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 딱 해결돼. 한줄은 아니야. 세 줄 정도 써야 돼. 내가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오래와가지고 몇 년 전에 세 줄 써주니까 놀라고. 근데 모르면 또 놀라고 알면서.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죠? 훈련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켜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파이토치에 NN, 그 뉴럴넷이라는 기능을 안 써서 훈련한 거야. 그럼 파이토치에 그 뉴럴넷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코드가 요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게 아까 이 코드는 이게 조금 이게 좀 개념이 좀 계속 어떤 그 머리에 잘 안 들어오다, 그죠? 응? 웨이트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이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 토치의 네트워크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뀌어요. 그 코드가 똑같은 코드가. 근데 요게 그러니까 리니어한 여기서 이제 모델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파이썬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토치점 NN이라는 어떤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NN으로 우리가 임포트 시킨 거야. 근데 NN에서 리니어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리니어라는 모델이. 근데 리니어라는 모델은 이렇게 리니어한 성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토치점 여기서 NN 좀 리니어를 찾으면 이렇게 도큐멘트가 나오고 그럼 리니어 모델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쓰인다. 근데 모델은 엄청 많아요. 실제 NN을 보면은 모델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이 컨볼루션 레이어, 플링 레이어, 론 리니어, 노멀라이즈, 리커런트 레이어, 트랜스포머 레이어, 리니어 이렇게 레이어가 되게 많아. 토치에 정의가 이렇게 다 돼 있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아까 블록산다 그랬죠. 이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면 돼. 이걸 되게 편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리니어한 뉴럴넷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콤포넌트 네트워크 할 건데 지금은 리니어한 거를 만들었어. 리니어한 걸 만드는데 그 인풋하고 아웃풋은 하나밖에 없죠. 인풋하고 X가 들어가면 Y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의 크기는 하나야. 1. 로스 펑크션은 미스테어 에라 로스 펑크션이고 이렇게 NN에 로스 펑크션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찾아서 하면 돼. 옵티마이저 SGD 옵티마이저인데 사실은 이 옵티마이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옵티마이저는 아까 한 거는 아까 이 옵티마이저는 뭐냐면 여기서는 뭘 쓴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그 그레디언트를 쓴 거예요. 여기서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웨이트 뺐잖아요.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써서 한 거고 여기서는 옵티마이저를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똑같아. 해서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명칭이 SGD로 바뀌었어. 근데 이제 이게 SGD로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F업을 돌리면 모델 X에 대해서 X 대체에 대해서 하여튼 이건 예측을 형성해. 이거는 이제 벡터 표현이 모델에 한 개가 데이터가 들어가서 프리딕션을 하고 로스를 프리딕션하고 YDC에서 로스를 평균해서 백워드를 해서 옵티마이저를 한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다 다시 초기화해야 되니까 초기화를 해서
프린트가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로스 펑션을 재고 백워드를 해서 옵티마이즈를 시키면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파이썬 측 자체가. 이게 네트워크. 재미없다고. 모델을 만들어. 그러니까 모델은 지금 리니어 모델 하나만 만들었지만 조금 좀 다른 것도 많을 거예요. 모델을 만들어.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그 배치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요. 아까 데이터 로드에서 데이터 로드를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 원래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모델을 만들어. 그래서 모델을 정의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까 같이 그런 많은 모델이,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어요. 모델을 만들어.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배치 사이즈만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프리딕션 해. 코드. 아까 쭉 가서 값을 구해. 값을 구한 값하고 라벨링 값하고 차이를 구해. 로스. 또 로스를 다시 페어를 시켜. 그럼 값이 쭉 쌓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거고 옵티마이즈를 시켜. 옵티마이즈. 아까처럼 이렇게 웨이트 이렇게 빼갖고 옵티마이즈 시키던 아니면 아담 옵티마이즈 쓰던 뭐 이런 옵티마이즈 시켜. 근데 옵티마이즈 시킨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제로로 다시 리셋해야 되는 나옵니다. 요걸 반복하면 끝나는 거야. 왜 네트워크 자체가. 그래서 봐서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파이썬치가 왜 편하냐면 이런 기능들이 그냥 라이브러리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공식대로만 가면 돼. 그래서 요 어떤 그걸 뭐라 그래 표기법.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이제 그 파이썬치가 가지는 이제 클래스가 이 클래스도 뭐 어떤 속성하고 어떤 메소드가 있지 이런 거에 헷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텐서의 개념이 아까 말한 이게 값이 그냥 하나의 값이 아니라 어떤 배열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데이터가. 그래서 훈련 데이터하고 라벨 데이터가 다 이렇게 텐서 개념으로 배열로 돼 있어서 다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텐서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돌려가지고 우리 밥 끝난 다음에 먹었으니까 아니야. 그랬어요. 한번 이거 돌려보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폭 제로의 손실이 이렇게 쭉 줄어들어. 그래서 최종 파라미터를 보면은 2.6도 없고 4.8도 아까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로스가 0. 아까는 여기 0.0764인데 여기서는 로스가 얼마나 됩니까? 0.001 이게 더 190에 돌리니까 더 작은 거고 근데 이것도 0.0764 그거보다 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딥러닝은 이게 돌릴 때마다 값이 틀려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 시드도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옵티마이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매번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돌릴 때마다 다르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컨시점-NN을 쓰면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제로서는 뭘 하냐면은 마지막 과제로서는 어떤 걸 하냐면 이걸 한번 해보라고 이걸 갖다 한번 써서 간단한 건데 이게 간단한 거고 요 북꽃이라는 꽃이 나와요. 이게 무슨 꽃이 한국말이에요. 북꽃이야. 북꽃. 아이리스야. 아이리스가 세 종류래요. 아이리스가 세 종류야. 나도 졸려서 아이리스가 세 종류야. 세 종류인데 꽃밭은 길이, 꽃밭은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의 네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해. 그래서 이거 과제도 초창기에는 꽤 재밌는 과제였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과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과제도 아직까지도 이거 과제 갖고 훈련을 하는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아이리스라는 과제가 데이터셋이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는 150개의 데이터셋이에요. 피처는 4개. 아까 4개였잖아요. 뭐 꽃같은 게 뭐. 이게 이제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피처가 4개고,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 첨가를 해놨어. 그래서 여기에 머신러닝에 관한 엑스부스트,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저번에 내가 잠깐 언급했는데 랜덤 포스트, 그 다음에 뉴럴넷,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거 있는데, 그래서 성능이 제일 좋은 건 뉴럴넷이 제일 좋아. 뉴럴넷이. 그 슈퍼 SVM보다도 서포트 벡터 머신보다도 뉴럴넷이 더 간단한 과제죠. 그러니까 복잡한 과제를 하면 뉴럴넷이 무조건 좋아. 그래서 요새는 SVM도 잘 안 써. 얼마 전까지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SVM도 잘 안 쓰고 이제는 다 뉴럴넷이야. 그래서 그 미크로파워도 내가 그 뉴럴넷 써가지고 고생이지만 그렇게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 갖고 이걸 분류하는 거야. 분류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셋은 사이클런에 데이터셋이 있대. 아이 그거. 그래서 이걸 돌리면 사이클런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데이터하고 아이리스 데이터하고 타겟이 이렇게 나누는데,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그 트레이스 셋하고 테스트 셋을 이제 3분의 2는 여기서 보면 테스트 사이즈를 3분의 1로 하는 그런 그 데이터로 나눠서 쓰고 있어.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분류를 3가지 분류를 하는 거야. 3가지 분류.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여기서 보듯이 그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힘든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이제 꽃받침기냐고 이런 거잖아. 이미지 데이터셋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데이터셋을 갖고 오면은 우리가 이런 걸 다 노멀라이즈 시켜요. 노멀라이즈 시켜야지 데이터가 이렇게 그 변동폭이 일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멀라이즈. 그래서 데이터셋은 다 노멀라이즈 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꼭 지켜야 될 과정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알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X 트레인 셋을 노멀라이즈 시키고, 그다음 토치로 만들고 나서, 그다음 Y 트레인은 이거는 그거 저기 뭐죠? 그 라벨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지금 X 트레인 셋을 아까 한 것처럼 노멀라이즈 시켜서 담고 있고, Y 트레인을 담은 다음에 얘를 합쳤어. 훈련 데이터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두 했어.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말한 그거 똑같잖아. 배치 사이즈가 2개인데 2개를 해서 여기 한 거야. 뒤에서 돌아갈 때마다 돌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가 모델을 정의한 거야. 모델을 정의를 했어. 모델을 어떻게 정의했냐? 레이어 1, 레이어 2로 정의를 했는데, 레이어 1은 인풋이 들어와서 히든 사이즈로 가고, 레이어 2는 히든 사이즈로 가서 아웃풋 사이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히든이 하나 있는 거예요. 히든이 하나. 인풋이 리니어가 2개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히든 포드 네트워크예요. 히든 포드 네트워크. 리니어를 2개를 쌓은 거예요. 리니어를 2개를 쌓았어요. 리니어를 2개를 쌓았어요. 그 코드를 어떻게 정의했냐? 그러니까 히든 포드 네트워크 이렇게 쌓아놨잖아. 그죠? 히든이 있고, 입력이 있고, 히든이 있고, 출력이 있어. 그죠? 근데 포드 네트워크는 레이어 1이 있고, 거기서 액티브 함수는 레이어 1의 시그모이드 받았어. 시그모이드. 이걸 우리 말하는 시그모이드 받았잖아. 그 다음에 그 시그모이드 다음에 뭐가 있냐? 레이어 2가 있어. 그죠? 레이어 2가 있어. 레이어 2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소프트맥스 함수야. 소프트맥스 함수는 독보 분류를 3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쓴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다음 조금 뒤에 또 잠깐 언급할 거야. 그러니까 분류해서 쓸 때는 소프트맥스를 써. 시그모이드 안 쓰고 소프트맥스. 이진 분류해서는 시그모이드 쓰지만 분류해서는 소프트맥스 써야. 그냥 소프트맥스가 그냥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막 100개라고 하면 100개에 대해서 공평하게 확률적 모델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소프트맥스 함수야. 그걸 써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코드 네트워크를 정의를 했어, 우리가. 그죠?
리니어 두 개를 써서 코드 네트워크를 정의했어. 그래서 인풋 사이즈는 이 아까 트레이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되는 거고, 히든 사이즈는 16을 했어. 16. 아웃풋 사이즈는 3개야. 왜? 세 분류로 북거 대중류라고 했으니까 대중류로 하고, 인풋 사이즈는 아까 북거 쉐이프 4개, 데이터 4개. 그 다음에 히든 사이즈 16을 했으니까 요 중간에 들어가는 그 히든 사이즈 노드가 16개나 돼요.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가서 16개 다 연결되고 16개에서 3개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요런 리니어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을 정의해. 모델을 정의해서 히든 사이즈 하면은 모델을 정의해서 이 모델을 이펙트로 받으면 이제 러닝 레이트를 0.00으로 하면 끝난 거야. 여기가 디파인이 된 거야. 모델이 다 디파인이 됐어. 그리고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했어요. 이 블루 문제에서는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요. 왜냐면 이게 블루 문제에서는 얘가 이쪽 집합에 속하냐, 이쪽 집합에 안 속하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따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도 수학적 정의보다 좀 복잡해.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따져. 네? 우리가 블루 문제에서는. 다시는 사람들은 이제 저번 첫째 시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못하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고 옵티마이저는 무슨 옵티마이저냐? 아담 옵티마이저거든요.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정의가 끝나고 그럼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돌리기만 하면 돼. F만큼 100번. 100번 돌리라고 하는 거죠. 배치 사이즈가 2인데 100번을 돌리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게 100번을 돌리는데 배치 사이즈 프레디엘의 배치 사이즈로 해서 이걸 보면 프리딕션에 코드를 해서 모델 아까 그 모델 정의됐잖아요. 모델에서 코드 모델을 해서 프리딕션 한 걸 가지고 로스 펑션을 구해. 아이덴티 롱을 하는 건뭐 롱을 확장해서 구하라는 거고. 구해서 백워드를 해. 로스를 백워드를 해서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거치고 옵티마이저를 이제 끝난 다음에 하여튼 그레이던트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레이던트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만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돌리는 이렇게 모델을 정의하고 요 아까 모델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죠? 아까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토치가 파이토치가 쓰기는 편해.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노테이션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나 잘 몰라. 헷갈려요. 진짜. 그러면 이렇게 따로 보고 아까 토치, 파이토치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챗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진짜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이게 끝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돌리잖아요. 그러면 잘 돌아봐. 돌려봅시다. 근데 이것이 나는 이제 이렇게 돌려면 여기 이제 돌리고 이거를 또 데이터를 시키고 그래서 디파인해서 이걸 이제 돌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요. 6초 만에 끝납니다. 내가 지금 T4를 써서 이쪽으로 CPU하고 좀 더 올려요. 그래서 플러스를 하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트레인 로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 트레인 액큐러시가 확 좋아졌다가 정체됐다가 좋아지나요? 그죠? 그럼 정체되는 구간은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그죠? 원래 데이터 크다면 이거 작으니까 그랬지만 데이터 크다면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고 멈출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여기가 잠깐 어디에 빠졌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 만약 데이터 크다면 아까 로컬 미니멈 있잖아요. 골짜기 가다가 여기 살짝 골짜기 빠진 거야. 안 빠져나와. 여기 있다고 끝내면 우리가 최적으로 못해. 더하니까 얘가 액큐러시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츄레이션 있잖아요. 저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판단이고, 세츄레이션을 멈춰서 액큐러시가 거의 90%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의 수는 테스트 정확도는 98%라. 아까 국부의 분류의 정확도가 아까 150개를 분류하는 정확도가 98%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두 사실은 그 28분도 뭐 이런 거뭐 겹치는 것도 있고 뭐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사실 이게 말하자면 부모님장님 이게 헬로 월드가 된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들어도 나오면 이게 사실 이게 좀 그 해야 되는데 무슨 어떻게 쓰는지는 알겠죠 파이썬치가. 근데 파이썬치를 쓰는 게 뒷면을 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훈련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이 비전하고 이런 쪽은 우리가 훈련하는데 요새는 다 전략으로 해요. 잘 만들어진 모델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